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주식거래 신일사업 대표입니다. 자, 오늘 강의 드릴 주제는 트럼프 2.0 시대 2025 미국 주식 탑픽 3선입니다. 글씨가 아주 통통 소시지처럼 귀여워요. 근데 이 트럼프 2.0 시대 이 글씨체보다는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이미지와 지금 정책들, 그런 것들은 정말 강력하죠. 사실 그런 걸로 표현하자면 이거 좀 글씨를 날카롭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부드럽네요. 자, 어쨌든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트럼프 대통령을 평상시에 뭐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지만 사실 미국 대통령 관심 누구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생각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그다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사람이 정말 재미로 그냥 가십거리로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야, 어떻게 방송에서 뭐를 캐치해서 팁을 얻어가지고 수익을 내볼까?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확률적으로 높겠죠. 안 그러면 주식 투자에 아무 관심이 없는데 이걸 지금 보고 있다? 그거는 TV 채널 돌리다가 우연히 그냥 걸려서 잠깐 몇 쳐 보는 걸 거예요. 이 방송을 주의 깊게 계속해서 지금 50분 동안 시청하실 분들은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낼까? 그걸 고민하신 분들이 당연히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저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선호하지 않지만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선호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 화면에서 보기도 싫은 사람, 내가 평소에 싫어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네. 보지도 않아. 그러면 큰 걸 놓치게 됩니다.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미국의 대통령인 이상 우리나라는 특히나 엄청난 영향이 많은 정책들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책들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식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주로 보실 텐데 미국 주식 탑픽 3선이니까요. 미국 주식엔 당연히 더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보기 싫어도 나는 해리스 지지자였어. 투표권은 없지만 난 해리스가 됐으면 좋았겠어. 그렇더라도 트럼프 입에 주목을 해야 돼요. 입이 보기 싫어도 이율 배반적으로 집중을 하세요.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리고 2.0이 숫자만 그냥 두 번째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2.0이 아니에요. 지금 2.0에서 함축하지 못하는 의미가 더 커요. 지금 우리가 뭐 1탄, 2탄, 3탄 그냥 이렇게 하면 뭐 영화 1, 2편, 1, 2, 3편 하면은 뭐 2편이 1편보다 확실히 강해지고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내용적인 게, 질적인 게 올라가야지 강한 거지. 근데 지금 트럼프 2.0은 숫자만 2가 된 게 아니라 지금 실질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강화됐습니다. 지금 하원, 상원, 입법부, 사법부 전부 장악했어요. 그리고 지금 임기가 4년이죠. 우리나라처럼 5년 단임이 아닙니다. 4년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가 한 번 정권을 뺏겼다가 다시 4년을 맡았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못 이룬 걸 이번에 마지막 4년 임기니까 다 쏟아내야겠다는 당연히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게 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트럼프가 2년 내에 승부를 보겠다고 해서 지금 강경파들, 충성파들을 다 자기 아래 앉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0이라는 이 숫자에서 의미하는 것은 2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 20, 40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만의 관점을 갖고 탑픽 3개를 선정했습니다. 자, 어떤 관점에서 선정했는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종목을 나옵니다. 뭐 그런 거 있죠. 막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무슨 종목을 알려주지 않고 계속 뭐를 설명하면서 끝까지 안 알려다가 하나 딱 알려줬는데 뭐야 그거 다 아는 거였잖아. 전 그런 거 안 합니다. 일단 자, 일렉트로닉 아츠. 자, 이거 들어보신 분도 있고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특히 게임을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일렉트로닉 아츠? 혹은 EA? 그거 아는데? 이번에 상암에서 아이콘 매치 열린 거 거기랑 연관된 거 아니야? 그 피파 게임 하던 그 회사 아니야? 맞아요. 우리 상암에서 아이콘 매치 열렸을 때 축구 팬들 정말 열광했죠. 어떻게 넥슨이 저런 선수들을 모았을까? 그쵸? 넥슨에 메이플부터 시작해갖고 현질 많이 하셔가지고 캐시 많이 날리신 분들 있잖아요. 청소년기 때, 10대 때, 20대 초반 때 그 넥슨의 현질 게임에 현혹이 돼가지고 돈 많이 날리고 어릴 때는
엄마 거 몰래 빼가지고 그 캐시에 투자하다가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고 이랬던 분들이 거기 댓글 다신 거 보셨나요? 내가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으면서 현질했던 보람을 이 한 경기에서 찾았다.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넥슨의 모든 과거의 과오가 다 용서될 만큼의 그런 빅 이벤트였어요. 그런 선수를 모은다는 거는 게임에서도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넥슨의 게임에서 그 돈을 그만큼 쏟아부으면 되겠지만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돼. 그러니까 피파라는 게임이 처음에 이 지금 그 콘솔 플랫폼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PC 게임으로 나오고 2000년대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뭐 지금은 롤의 시대, 페이커의 시대지만 2000년대 PC방에 시작했을 때 부흥이 시작됐을 때 뭐 임요한, 홍진호 기억하시는 40대, 50대 많으실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PC방에서 스포츠 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피파, 전략 시뮬레이션 즐기는 사람은 스타, 아니면은 그 지금 MMORPG 즐기는 사람은 리니지,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PC방의 시대가. 그 다음에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서 PC 게임이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모바일 폰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모바일 폰으로 그게 이식되면서 리니지 M, 리니지 2M이 나오고 그 다음에 PC 게임은 PC방의 그 게임의 주인공이 바뀌었죠. 지금은 리그 오브 레전드가 단독 1등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서든어택이라든가 이런 이 지금 FPS 게임이 아직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1위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영향력이 워낙에 지대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 바뀌었죠. 요즘 젊은이들은 다 페이커를 대상역 뭐 이렇게 불사대망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열광을 합니다. 롤드컵을 시청하는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고요. 근데 일렉트로닉 아츠는 아까 얘기한 대로 피파랑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오면서 피파 축구 게임을 오랫동안 운영했던 그 회사입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아까 전에 계속해서 처음부터 뭐 트럼프 2.0 시대가 어쩌고 2.0이 20이 될 수도 있고 40이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 얘기하다가 쟤는 왜 상암 아이콘 매치하고 게임 얘기를 해? 트럼프 2.0 시대가 20이나 40 정도의 숫자로 생각해야 될 정도로 강하다는 거에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요소를 하는 큰 부분이 바로 이분이잖아요. 지금 누가 이분을 무시할 수가 있나요? 누가 지금 앨런 머스크의 영향력이 앞으로 더 커지면 커졌지 오늘보다 내일이 모자랄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오늘이 끝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내일 모레면 더 강해지고 1월 달에 취임하면 더 강해지겠죠? 그리고 이 머스크 이 사람이 도지코인이란 거를 밀었는데 정말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트럼프가 그걸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그 국가효율부라는 부서의 이 장이 될 건데 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 줄임말이 도지예요. 정말 신기하죠? 어쨌든 간에 그 장을 맡을 정도로 영향이 크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이 무슨 민간 기업의 회장이 들어가가지고 뭐 나란 일을 얼마나 하는데 뭐 그러겠냐고. 그랬더니 X 잘 쓰죠. X에다 무조건 표현합니다. X, 팟캐스트 그런 거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른 거예요. 지금 X나 팟캐스트를 무시한 진영 같은 경우에 패배를 해버린 것이고요. X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발언들을 하죠. 거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크리티컬하게 타격볼 것은 관료주의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뭐 우리나라도 좀 뭐 우리나라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약간 그쵸? 약간 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거부하고 그런 거를 관료주의라고 보통 하는데 앨런 머스크는 거기다가 칼을 댈 것을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게임을 좋아한다는 성향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자,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시끄럽죠. 물론 우리나라의 그 상황에 참전하고 싶진 않지만 많이 나왔잖아요. 유튜브나 이런데 그 유명하신 유튜버가 게임 유튜버에서 가장 팔로우 많으신 분 있죠. 그분이 나와가지고 계속 국감장 나와서 하소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받았던 게 요즘에는 청소년 관람 불가도 받지 않고 그냥 상영이 돼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막 무슨 피를 흘리고 막 잔인한 장면이 다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청소년 관람 불가 받지도 않는데 게임은 캐릭터잖아요. 물론 캐릭터 안에서도 그 무슨 잔인하게 싸우는 거를 뭐 나중에 영향을 받아갖고 나중에 금쪽이가 돼서 오은영 박사의 치료를 받아야 되고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전체적인 확률로 봐야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이 그게 항상 지금 걸림돌 아닙니까? 왜 게임을 너무 게임하는 사람들은 지금 페이커 씨가 연봉 75억 이상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뭐 스톡옵션까지 포함하면 100억도 받겠죠. 그리고 아시안 게임 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옛날 같으면 게임하는 요즘에도 아직도 그렇지만 옛날 뭐 20, 30년 전에는 오락실 가서 스트리트 파이터 하고 이런다고 하면 엄마가 뭐라고 했나요? 너 커서 뭐 될래? 너 커서 너 저거 뭐 양아치처럼 저 놀래? 이러죠. 게임하면 나쁜 애였단 말이에요. 게임 많이 하고 게임에 빠진 애는 나쁜 애였어요. 걔가 심성이 착해도 나쁜 애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아직도 지금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받고 페이커 선수가 연봉 100억을 받아도 아직도 인식은 바뀌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규제들을 철폐하는데 당연히 앨런 머스크의 칼이 휘둘림이 강할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근데 앨런 머스크랑 디아블로4를 띄워놓은 이유는 뭐냐? 자, 이분이 무려 자녀가 13명입니다. 솔직히 13명의 자녀 만드는데도 그쵸?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이 맡은 회사가 몇 개입니까? 지금. 그렇다고 한 회사라도 허투루게 하는 게 없죠? 그러고 있는데 디아블로4 전 세계 20위 안에 들었습니다. 엄청나죠? 볼까요? 자기가 로건 CEO에 나와서 그 로건이라고 존 로건이라고 이번에 팟캐스트에 그 세계 최고의 팟캐스트 구독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뭐 벤스, 트럼프, 머스크가 3명이 연달아 출연하면서 릴레이로 한 명당 3시간씩 생방송을 때려버렸습니다. 무편집으로. 그게 젊은이들의 마음을 크게 잡았는데 거기 나와서 머스크가 나왔을 때 3시간 얘기하는 도중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20위 안에 들었다. 지금 앨런 머스크가 19위예요. 근데 20위 안에 든 나머지가 중국계가 많아요. 중국계가 많고 미국인이 딱 2명인데 그중에 1명이 자기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슨 힌트를 할 수 있냐면은 게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국가 효율부의 수장이 되었죠. 이제 1월 달부터 트럼프의 임기와 함께 국가 효율부 이 수장의 임기도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혁신적인 사람을 칼을 주고 안 쳤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칼을 줄 사람이 없고 지금 그게 무르익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효율부에 오르면 어떤 게임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철폐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디아블로4 세계 20위 안에 들고 게임을 평소에 좋아했고 근데 게임을 그 좋아하는 사람이 국가 권력의 칼, 힘을 가진 국가효율부의 수장에 올랐다는 게 게임계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여 EA 스포츠를 지금 트럼프 2.0 시대 탑픽 3선의 첫 번째 종목에 올린 겁니다. 자, EA 스포츠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It's in the game. 이게 모토예요. 자, EA 스포츠라고 되어 있듯이 스포츠 게임 위주입니다. 우리가 피파를 즐기시는 분 많이 있었는데 피파랑 이제 계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피파가 돈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해서 피파랑 계약이 끝나서 이번에 상암동에서 아이콘 매치 열렸을 때 보면은 피파라는 단어가 안 쓰였고 FC 온라인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피파 온라인이 FC 온라인으로 바뀐 거죠. 피파랑 계약이 어그러지고 나서. 그 전까지는 계속 피파로 갔었고요. 지금은 이제 FC 온라인이 붙기 시작하죠. 여기 보면 모터사이클 경기도 있고요. 미식 축구도 있고요. 뭐 지금 레이싱도 있고요. 아이스 하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격투기 게임도 있어요. 이런 스포츠 게임들을 주로 다루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 인물을 살짝 더 얹혀서 설명하자면 마러라고 리조트에 3명이 모여가지고 개표 장면을 보는 그 사진을 여러분들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 가운데 누가 앉아 있었나요? 기억나세요? 트럼프 앉아 있고 머스크 앉아 있고 가운데 덩치 큰 사람이 앉아 있었죠. 바로 데이나 화이트죠. UFC의 회장입니다. 이번에 정찬성 선수가 지금 국내에서 어떤 프로모션을 꾸미고 있죠. 거기에 지금 데이나 화이트가 초청되어서 온다고 지금 정찬성 선수가 올려놨습니다. 정찬성 선수도 몇백억을 벌어다 줬어요. UFC에. 그리고 좀비 파이터로 활약을 많이 했죠. 은퇴를 화려하게 하기도 했고요. 근데 데이나 화이트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
갑자기 친하지도 않은 사람을 마로라고 리조트에 불러가지고 개표 방송을 본다고요? 트럼프가요? 편가르기 선수인데? 데이너 화이트가 있다는 거는 평상시에도 데이너 화이트랑 경기를 많이 보러 다녔고 UFC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전에 EA 스포츠에도 UFC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머스크, 트럼프, 데이너 화이트가 꿈꾸는 뭔가의 프로젝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EA 스포츠에서 만드는 이 UFC 게임도 여기 데이너 화이트가 또 새로운 선수를 발굴해가지고 실제 오프라인 UFC에서 좋은 선수를 키우면 또 그 게임에 반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삼각 세 명이 모여서 그 개표 방송을 보던 그 화면을 보고 거기서 뭔가 탕 느낀 겁니다. 자, 가장 최근의 실적을 한번 볼게요. 자, 2025년도 2분기. 자, 미국은 회계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2025년도 2분기로 EA는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로는 지금 내년이겠지만 2025년도 2분기 한번 볼게요.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시면은 좀 확대해서 보시면 돼요. 자, 매출은 6% 증가해서 2.02 빌리언 달러를 벌고 있고요. 레비뉴고. 넷 인컴이니까 순이익이죠. 순이익은 이번에 좀 줄어서 마이너스 26%가 좀 났습니다. 실적은 좋지 않았네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연잉 EPS 주당 순이익은 24% 감소하여 1.11달러 나왔고요. 그리고 넷 부킹스 요거는 14% 증가해서 예약이죠. 2.07 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증가한 게 풀게임 다운로드. 네, 요거 한번 지우고 갈게요. 네, 풀게임 다운로드 부분이 37% 증가했고요. 라이브 서비스 앤 아더리 1%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패키징 굿즈가 마이너스 12%입니다. 이 믹스로 봤을 때는 지금 라이브 서비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매출액은 증가를 했는데 최근에 2024년도 2분기 대비해서 2025년도 2분기는 순이익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스냅샷이고 미국 주식을 뭐 요걸 보고 단타를 칠 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단타 치는 게 훨씬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다가 그 큰 흐름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조그만 피레미 먹으려다가 큰 상어 고래를 놓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 스냅샷을 보고 느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아, 매출 비중이 이렇고 어떤 부분이 좋았다. 이거 단순히 한 분기만 보고 뭐 주당 순이익이 빠졌네? 순이익이 안 좋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 길게 여러 분기를 붙여서 보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로 봤고요. 그다음에 요 지금 컨센서스를 보겠습니다. 컨센서스라는 거는 뭐 애널리스트나 그 평론가들의 그 합의된 평균치를 얘기해요. 지금 여기 모더레이트 바이가 나는데 이게는 보통의 매수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통의 매수. 18개 의견이 있는데 12바이랑 6홀드가 있어요. 셀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장 강하면 스트롱 바이가 나오고 조금 그냥 보통 정도의 매수다. 그럼 모더레이트 바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목표 주가 컨센서스는 에버리지가 평균이니까요. 166.2입니다. 한 번만 지우고 갈게요. 166.2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건 183달러, 제일 낮은 건 150달러로 되어 있죠. 여기에 지금 2.06 업사이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주가가 2.06만 오르면 지금 이 166.02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에 거의 도달됐어요, 지금. 지금 상태가 현재 지금 나와 있는 평균 컨센서스에 거의 도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또 높여야겠죠.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내놨는데 자기가 설정한 목표 주가에 달성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 오히려 주가를 따라가면서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차트도 좀 한번 보죠. 기술적 분석도 한번 해드립니다. 일단 일봉, 주봉, 월봉 순서대로 보는 거는 동일하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아까 전에 매출액은 늘었는데 순이익은 별로 안 좋은 성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돌파하고 다시 또 가장 최근의 일수에 장대 양봉까지 뽑아낸 모습이죠. 자, 물론 일봉이니까 주봉, 월봉의 큰 흐름을 보고 일봉을 판단해야겠죠. 왜냐하면 주봉, 월봉의 큰 흐름이 나쁜데 일봉에서 잠깐 좋은 것도 있을 거니까요. 자, 주봉을 봅시다. 주봉도 상당히 좋죠. 자, 이걸 뭐 차트를 못 보거나 이해를 못 해도 좋아요. 우리나라처럼 무슨 차트 분석을 무슨 깊숙이 해가지고 그리고 차트 분석을 자기가 해도 자기 판단에 빠질 경우가 있어요. 그걸 너무 분석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냥 느낌을 느끼시면 돼요. 느낌만. 그냥 느낌이 어때요? 그 그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가 그린 그림이다. 아이가 없으신 분은 자기가 그냥 도화지에 그린 그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느낌이 어때? 느낌을 느껴보세요. 뭔가 출렁출렁이잖아요. 출렁출렁이다가 확실한 거는 뭔가 뭔 선이고 모르는데 확실한 건 뭐예요? 출렁출렁이다가 출렁출렁임이 위로 튄 느낌이 있죠? 있으세요? 있죠? 위로 튀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봉인데요. 주봉이란 거는 하나의 봉이 한 주의 흐름이에요. 그거의 고점이 다 뛰어넘어졌죠. 그 전에 고점들이 다 뛰어넘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월봉입니다. 자, 월봉을 보면은 이게 2018년도 고점이고요. 2018년부터 지금 2024년이면은 만 7년이잖아요. 만 7년 보세요. 맨날 여기가 160달러 정도거든요. 160달러를 고점으로 해서 8년 동안 넘지 못하고 있다가 거기를 돌파하고 있죠. 전 이런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아요. 7년, 10년 이런 묵혔던 고점이 돌파됐대. 여기서 막 차트 분석을 강하게 하는 그 강의는 아니니까 그 개념만 간단히만 얘기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2018년에 물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본인이라고 가정해보세요. 지금 보시는 분이 본인이 안 사셨어도 돼요. 가정이에요. 2018년에 EA 스포츠라는 종목을 샀어요. 너 어디서 2018년에 신일섭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거 좋다고 하기를 샀다. 근데 딱 물렸네? 그러면 내가 2018년에 물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유 가지도 않는 거 이거서 열받아서 주식 계좌 다 지워버렸습니다. 핸드폰에서 MTS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오랜만에 신문을 봤는데 EA 스포츠라는 종목명이 나오고 뭐가 급등 뭔 얘기가 나오길래 딱 열어봤더니 6년 전에 내가 샀던 가격이 왔네? 이러면 심리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2018년에 내가 샀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내가 6살을 먹고 내 아이가 부쩍 6살이 컸어요. 그리고 6년 전에 가격이 왔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뒤도 안 보고 당장 팔아버리고 싶거든요. 보기도 싫으니까. 6년 만에 내 고점이 왔으면 6년 동안 물가 인플레이션 그거 고려할 필요도 없어요. 6년 동안 짜장면 가격이 10배 올랐고 뭐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종목의 고점이 왔다는 게 그냥 기뻐서 팔아버릴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전고점의 매물 저항입니다. 그런 심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돌파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제가 2018년 얘기만 했지만 2020년, 21년 뭐 수두룩하잖아요. 지금 160달러의 고점이 여기를 돌파하고 있다는 거는 아까 말한 그 수두룩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적인 매물대를 소화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새로운 시작점이다.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에 함께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아주 좋다. 자, 다음 종목으로 빨리 넘어갑시다. 자, 초반에는 뭐 트럼프 2.0 시대에 대한 의미라던가 앨런 머스크, 뭐 데이나 화이트, 트럼프에 관련된 그런 어떤 관계들 이런 거 설명하느라고 조금 그 MSG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제 빨리 그걸 기점으로 해서 종목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로키드 마틴입니다. 이거는 자, 요즘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밀덕 많으시잖아요. 밀리터리 덕후. 솔직히 밀리터리 덕후 분들이 군사 전문 기자분들보다 더 뛰어나서 요즘에는 솔직히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함부로 자기 지식 자랑했다가 잘못 말하면 그런 케이스들 여러분 많이 보셨대요. 댓글에 다 올라와요. 이거 틀렸다, 이거 틀렸네. 저런 것도 틀리면서 나와가지고 얘기하네. 정말 망신당합니다.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요즘에 밀리터리 덕후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무기에 대한 얘기도 무기 아는 사람들끼리 얘기하잖아요. 막 하이마스 갖고 1시간 얘기하고 있어요. K9 자주포 갖고 막 1시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군대 얘기하기 싫다랑 틀린 개념이에요. 이건 또. 군대 갔다 오니까 군대 쪽으로 뭐 오줌 누기 싫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제 그만두고 싶다. 그거랑 밀리터리 덕후의 내용은 또 달라요. 그건 취미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서. 밀리터리 덕후들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밈 있는 게시판들 들어가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얘기가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로키드 마틴이죠. 자, 근데 이거는 또 왜 트럼프 2.0? 그럼 제가 주제를 트럼프 2.0으로 붙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랬냐? 자, 지금 대만이 난리가 났답니다. 대만이.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공언을 한 게 그거잖아요. 나토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만 같은 우방에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욕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외치는 영상 보셨나요? 우크라이나 젤린스키한테 외치는 영상 보셨죠? 젤린스키는 최고의 영업사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올 때마다 600만 달러를 갖고 나갑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대만 우방들이
우리랑 그 사이 안 좋은 국가보다 더 우리를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결국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네 왜 우리네가 돈 퍼준 것만큼 너네 그 정도도 안 내? 돈 빨리 내놔. 방위비 더 부담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만이 미국산 무기 패키지 구매를 지금 빨리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잘 보여야 되거든요. 대만은 TSMC도 걸려 있잖아요. TSMC를 직격해버렸죠. 딱 집어가지고. 지금 제일 큰일 날 기업은 트럼프 입에서 나온 것 중에 큰일 난 기업은 TSMC고요. 큰일 날 사람은 누구죠? 저커버그. 아시죠? 저커버그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커버그 감옥 보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랑 같은 편에서 써야 되는데 반대편에서 버려가지고. 어쨌든 대만은 TSMC도 지금 찍혔기 때문에 빨리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이 구입을 한다고 얘기한 것만 이 정도가 있어요. 이지스 구축함, EED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 패트리언 미사일, 그 다음에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도 거론된다. 이게 가장 최고 성능의 최첨단, 가장 최근에 나온 F-35거든요. 뭐 F-16, F-18 뭐 있잖아요. F-35가 스텔스 기능이 있는 가장 최첨단의 지금 전투기입니다. 제일 비싸죠. 어쨌든 이런 패키지 구매를 할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했죠. 고려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만든 회사가 다 누구냐? 아까 얘기한 모든 걸 만든 애가 다 록히드 마틴이에요. 자, 이지스함 많이 들어봤죠? 여기 이지스함에 이게 무서운 이유가 이게 이 배 한 대의 공격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에 전투기 F-35 수십 대가 저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군의 능력이 해군의 배를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지스 함을 만드는 거, 이 함의 의미뿐이 아니라 이지스는 이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 공격 체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 한 대를 고려한다는 것은 대만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만은 중국의 이열반은 섬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나라는 뭐 삼면이 바다고 북쪽은 막혀 있잖아요, 육지로. 근데 여기는 사면이 바다예요. 그러니까 해군력 증강이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지스 구축함, 이지스 체계 도입을 고려한다는 소식, 당연히 록히드 마틴 이 수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35입니다. 자, 스텔스 기능이 있다. 스텔스 기능이 있어서 보여도, 레이더에 보여도 그 무슨 잠자리 눈알? 잠자리 눈알만하게 보여요, 이거. 스텔스여서.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겁니다. F-35 라이트닝 2가 지금 록히드 마틴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보기만 해도 위용이 대단합니다. 자, 이거를 구입할 예정이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마스. 이거는 더 많이 들어봤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많이 쓰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하이마스를 록히드 마틴이 생산하는 능력 대비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 쓰이는 거, 그리고 미군이 자체적으로 보여야 될 게 물량이 딸리니까 그 낙수 효과가 어디로 떨어졌죠? 한화에로스페이스의 천무로 떨어져서 우리나라 방산기업도 수혜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이마스가 뭐 지금 우크라이나랑 지금 러시아는 거의 고지전 형태가 돼버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싸움입니다. 그렇죠? 지금 북한 병사들 데려가지고 지금 뭐 가르치고 있는 첫 번째 순위가 뉴스에 나죠. 뭐 가르치고 있어요? 참호 파괴하는 법. 이거 세계 1차 대전으로 간 겁니다. 고지전이란 거는 정말 끔찍한 전쟁이에요. 두 진영이 단 한 발자국 나아가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참호가 곳곳에 박혀있고 대전차 지뢰가 곳곳에 박혀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바로 전쟁을 끝내버리겠다고 하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영토를 어느 선에 긋고 그냥 둘이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나라처럼 휴전선 형성하고 이 2km마다 우리나라처럼 뭐 GP, GOP를 만들고 뭐 비무장지대를 만드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둘 다 마음이 급해진 거죠. 둘 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조금이라도 영토를 조금 더 확보해야 그 지금 현재 확보된 영토로 선을 긋기 때문이에요. 근데 고지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뉴스에 많이 나온 게 뭡니까? 하이마스로 재미를 많이 봐서 무슨 러시아의 전차들이 막 다 폭발해서 날아오고 막 잔에 뚜껑이 막 널려있는 모습들. 그런 게 있었죠. 바로 그 하이마스를 록히드 마틴이 만든 겁니다. 당연히 대만도 러시아 전장에서 활약했던 우크라이나의 이 지금 하이마스의 위력을 봤기 때문에 당연히 탐내고 있는 것이고요. 무기 구매 목록에 당연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고 로키드 마틴도 최근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거는 가장 최근 분기의 실적을 스냅샷으로 한 거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기 하나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일단 최근의 실적 하나만 보여드리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2024년도 3분기입니다. 회계 기준이 다 달라요. 2024년도 3분기고 로키드 마틴은 2023년도 3분기 전년 동기니까요. 전년 같은 기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살짝 설명을 드리면 초보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항상 저기가 있어요. 노이로 제가. 2024년도 3분기 실적이라는 거는 전년 동기라는 거는 전년이니까 2023년도 동기 3분기 실적 대비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왜 전분기보다 전년 동기를 중시하시는 거는 아시나요? 전년 동기로 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 얘기해 드리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특성이 심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렇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밀짚 모자 파는 회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밀짚 모자. 해를 가려주는 밀짚 모자를 파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매출은 특이한 경우나 특이한 나라가 아니고는 일반적으로 언제가 높을까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퀴즈인데요. 여름에 판매량이 높겠죠. 밀짚 모자는. 그렇죠? 근데 그 밀짚 모자가 여름에 많이 팔리는 회사를 갖다가 봄, 전분기라는 건 뭐예요? 여름을 2분기로 한다면 봄은 1분기죠. 전분기 대비로 평가를 해버린다면 어떻게 돼요? 전분기 대비로 하면 무조건 좋죠. 여름에 밀짚 모자가 많이 팔리니까. 근데 여름에 밀짚 모자가 많이 팔리고 가을, 겨울로 갈수록 밀짚 모자 판매량이 떨어질 거는 불보듯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럼 이제 3, 4분기에 가가지고 전분기, 2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얼마다 이렇게 그걸 먼저 해버리면은 당연히 적죠. 그런 계절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맨 앞에 나오는 게 전년 동기인 겁니다. 그렇죠? 밀짚 모자를 파는 100% 밀짚 모자만 파는 그 기업을 가정했을 때 전년 동기로 하면 동등한 입장인 거죠. 이번 연도 여름과 전년도 여름의 실적을 비교한 거니까요. 같은 여름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기본으로 나오는 거는 전년 동기 대비인 겁니다. 당연히 서머리에 나오는 것도 전년 동기 대비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 늘어서 17.12 빌리언 달러고요. 매출액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밀리언이 아닙니다. 빌리언 달러예요. 자,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인가요? 플러스 4% 1.62 빌리언 달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딜루이트 EPS. 이거는 조정된이라는 뜻입니다. 조정된. 이 뭐가 조정된 거냐면은 일회성 비용을 제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 분기 발생되는 게 아니라 이번 분기에 특별하게 발생된 비용이 있다면 그거는 블랙스완으로 빼줘야죠. 검은 백조. 그러니까 백조가 다 하얀 백조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검은 백조가 나올 확률은 극히 적잖아요. 그런 것들은 통계에서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된 순이익을 같이 넣어줘야지 진짜 순이익을 알 수가 있죠. 일회성 비용을 빼준 조정 주당 순이익은 6.80달러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1%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오퍼레이팅 프로핏을 써놨네요. 영업이익을 써놨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2.14 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출 총이익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있죠.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파이가. 매출 총이익에서 영업이익에서 순이익. 영업이익이 나올 때도 있고요. 매출 총이익이 표현될 때도 있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사이트는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것들이 중요하죠. 매출 믹스. 매출 믹스가 굉장히 골고루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육상 무기도 있고 해상 무기도 있고 공중 무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방어 시스템도 있고 패트리어트 사드도 전부 여기서 만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비행기로 모양이 표시되어 있죠. 비행기 항공 쪽이 37.9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사일 쪽이 15.6. 그다음에 로터리나 미션 시스템이 25.5입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우주 항공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방산 기업이 우주 항공 기업으로 갔듯이 당연히 로키드 마틴, 보잉 이런 회사도 방산에서 우주 항공 기업하고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하고 있죠. 유인 달 착륙선을 케네디 이후에 처음으로 보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거기에 1호 첫 번째 발사가 지금 이루어졌는데 더미를 싣고 갔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발사는 4명이 타고 가서 달 궤도를 돌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쓰이는 지금 우주선. 그게 로키드 마틴하고 보잉사가 개발해서 만든 겁니다. 세 번째 발사 때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쓰일 거고요. 어쨌든 로키드 마틴은 우주항공 분야도 겸하고 있다. 우주항공 쪽도 18%로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자, 결국 방산 기업이자 우주 항공 기업이다. 이것도 컨센서스를 볼게요. 모더레이트 바이네요. 이것도 보통의 매수입니다. 보통의 매수. 강력 매수는 아니고 9바이 7홀드. 이거는 홀드가 좀 더 많은데 모더레이트 바이로 귀결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볼까요? 지금 634.19가 평균 에버리지 목표가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현재 가격에서 12.06%만 올리면 시장의 평균 목표치에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지금 시장의 평균 목표치에 얼마 남지가 않았죠. 자, 가장 높은 목표가는 704달러까지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볼까요? 로키드 마틴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미국은 우리나라는 보통 뭐 5, 20, 5, 10, 20, 60, 120 이렇게 쓰죠. 이 미국은 50하고 200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50하고 200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옅은 이 색이 200선이고요. 그다음에 요 진한 오렌지색이 50선이고요. 보라색이 20선입니다. 일봉에서는 일봉이면 뒤에 일 붙이고 주봉이면 뒤에 주 붙이고 월봉이면 뒤에 월 붙이고 연봉이면 뒤에 연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5월, 5주, 5일, 5주, 5월, 5년.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어떤 식이죠? 급락을 했다가 지금 일단 반등을 했는데 이 진한 오렌지색 있죠? 진한 오렌지색 여기 50주선, 51선에 지금 막혀있는 모습이고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봤더니 보라색인데 주봉이라고 했죠? 그럼 20주죠. 20주선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로키드 마틴의 장기 추세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는 이유. 천조국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천조국이 올해의 유래는 천하의 조상이다라고 해서 그 친중주의자들이 친미주의자들을 약간 비아냥대는 용어로 탄생됐다고 인터넷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네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아픈 역사에 보면 나오잖아요. 막 중국에 굴욕을 해가지고 막 삼전도에 굴욕해가지고 막 머리를 박고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너네 친미주의자들은 미국을 하늘의 조상처럼 떠받드네 해갖고 천조국이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이념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유머러스하게 막 이렇게 조금 중화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찾은 거예요. 국방비가 천조다. 국방비에 천조를 쓰는 나라로 천조국이 된 거예요. 물론 지금은 1200조를 씁니다. 근데 어쨌든 국방비에 1000조 이상을 쓰는 나라는 세계에서 only one이죠. 그럼 당연히 미국 국방부에서 어디에 주문 넣겠어요? 로키드 마틴, 여기서 로키드 마틴 소개시켜드렸지만 L3 해리스, 노스롭 그루만, 보잉 이런 회사들한테 무기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 1200조 가진 돈으로. 그러니까 1200조를 맨날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방위비는 더 늘어날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아까 대만, 필리핀, 무슨 폴란드, 우크라이나, 핀란드 줄 서 있는 애들한테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은 본토 공격은 절대 안 받잖아요. 본토 공격은 절대 안 받으면서 전쟁이 나면은 속으로는 웃고 있다 이거죠. 미국산 무기를 팔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장기적인 모멘텀은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보장된 겁니다. 미국의 방산 기업들은.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이게 2013년부터 그려져 있거든요. 2013년부터 만 12년 동안 중간중간에 굴곡은 있었지만 결국 우상향이거든요. 결국 우상향. 그래서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잠깐 쉬고 있는 추세다. 600달러 이상을 찍고 내려와서 565.96에 있는데 결국 600달러라는 새로운 마디지수대에 진입하는 시점이다. 이것도. EA 스포츠는 박스권에 오래 갇혀 있다가 이제 터져서 시작하는 7년 만의 외출 같은 그런 느낌인 반면 로키드 마틴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이 중간선에서 조금 멀어지면 다시 줄었다가 그런 거죠. 줄타기를 하는 줄을 달고 다는 강아지 같은 거예요. 강아지가 조금 줄을 이탈했다가도 주인은 나한테 오고 이탈했다가도 주인은 나한테 오고 하지만 결국 목표는 주인하고 함께 걸어가는 길이죠. 지금 그런 모습의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캐터필러입니다. 자, 이건 또 제가 어디서 했냐. 자, 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저 무슨 아까 전에 EA 스포츠 얘기할 때는 마러라고 리조트에 데이나 화이터랑 트럼프랑 앨런 머스크랑 셋이 모여가지고 머리 맞대고 개표 방송 보고 있는 거 그거 한 장면하고 디아블로에서 세계 20위 안에 들었다는 거 거기에서 캐치해서 하나
EA 스포츠 얘기하고 로키드 마틴은 뭐 대만이 무기 구매하려고 TSMC 찍혀가지고 벌벌 떨고 있다 기사 하나 보고 캐치하고 이 또 이제 아니나 다를까 또 이제 지금 이 캐터필러는 트럼프 저거 뭐 저 뻔하네 저거 멕시코 장벽 앞에서 찍은 사진 아니야? 사진 한 장에서 유추했네? 그러실 수도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생활 속에서 혹은 신문에서 혹은 뭐 내가 잡지에서 이렇게 해서 캐치해서 종목을 쉽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은 이런 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캐치해서 조사해서 투자하는 것이 상당한 확률이 있고요. 성공 확률이. 그러니까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같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나갈 때 아니 아무리 뉴스를 안 보고 내가 귀 닫고 사는 사람이라도 요즘 뭐 유튜브라도 한 개 볼 때고 SNS라도 한 줄 읽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사진에서 지나가면서 들은 멘트에서 뭔가를 생각해보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습관을. 그런 습관을 기르자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어떤 사진, 어떤 멘트, 어떤 기사에서 포착해서 힌트를 얻어서 파악해서 내놓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내놨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브레인스토밍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뇌를 깨우는 거, 그게 저는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의 잠든 피곤한 아주 어두운 뇌를 각성을 시키는 게 그게 목적이라고요. 생각을 하는 그 리듬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멕시코 장벽을 걷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건 당선되고 나서가 아니고요. 8월 달 당시의 모습인데 이미 그때부터 내가 대통령에 다시 당선이 된다면 이 첫 번째 임기 때 하지 못한 거를 더욱 강력히 밀어붙이겠다 해서 지금 이 멕시코와의 국경을 걸으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멕시코에 장벽을 쳐가지고 뭐 저걸 못 넘어가게 하는 게 비인도주의적이다. 뭐 저기 난민들의 그 자식들 뭐 3살, 4살도 안 되는 애들끼리까지 어떻게 다 취임 첫날 다 쫓아낼 수가 있느냐. 뭐 그렇게 반대파도 많고 아니다.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합법적인 이민을 갖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불법적인 루트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약탈하고 심지어 경찰을 패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그냥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가만히 놔두는 게 맞느냐? 절대 안 되다. 여기는 우리 땅이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완전히 갈려 있는데 트럼프가 정권을 잡은 이상 강력히 추진할 게 뻔하죠. 여기 지금 우리나라 38선에서나 볼 수 있는 철조망까지 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경차르에 호먼이라는 사람을 낙점했는데요. 뭐 이 뒤에 인사들도 아주 파격적이더라고요. 국방부 장관을 군 장성 출신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뉴스 앵커 출신 하셨어요. 정말 파격적이죠. 뉴스 앵커 출신 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그린베레라고 특수부대 출신을 지금 또 국가에 기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국경 차르의 호먼이라는 사람을 낙점했는데 정말 강경 우파입니다. 그래서 멕시코 국경을 지키는 데는 최적임자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사람을 임명했어요. 이 사람을 임명했다는 것은 멕시코 장벽을 거의 만리장성 수준으로 쌓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캐터필러가 당연히 떠오르게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흐름에서 굳이 캐터필러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요소 스토리를 가지고 저는 캐터필러를 갔는데 이런 요소를 똑같이 보고도 다른 선택지를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판단을 어떤 거에 가중치를 두느냐, 어떤 거에서 더 영향을 받았느냐의 차이인데 중요한 거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랑 그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하는 거는 천지 차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런 장면과 저런 멘트들, 저렇게 기용한 사람들의 인물 댐댐이를 보고 저는 캐터필러를 고른 겁니다. 자, 캐터필러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우리나라도 자녀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키즈 카페 같은 데 놀러 가면은 그 편백나무 알 같은 데 있고 애들 남자들 가서 여자들과 막 바가지로 퍼서 노는 데 있죠. 거기 보면은 굴착기랑 이런 거 드레인이랑 이런 거 장난감들 있죠.
거기 잘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다 CAT라고 써있습니다. 다 캐터필러 중장비 장난감들이에요. 그거를 애들이 어렸을 때 네다섯 짜리가 키즈 카페 가고 아빠 엄마 손에 이끌려 가가지고 편백나무 풀면서 그 캐터필러 굴착기 장난감으로 푸고 있는 거예요. 키즈 카페에 놀러 가서도 졸지 말고 캐터필러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캐터필러 장난감 가지고 편백나무 푸고 있을 때 나는 오늘 밤에 캐터필러 이 종목 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라고요. 그게 생활 속의 주식 투자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당연히 장난감 중에 제일 많은 건 이 굴착기입니다. 포크레인이죠. 자, 그리고 이 다양한 이 제품들 당연히 이게 어디 쓰일 것 같습니까? 멕시코 국경을 만리장성처럼 세우는 데 쓰이고, 그렇죠? 이 미국의 노후된 인프라를 가꾸는데 당연히 쓰일 거겠죠. 자, 캐터필러 최근 실적도 보겠습니다. 캐터필러는 2023년도 3분기네요. 2023년도 3분기 일단 매출액은 마이너스 4%가 났고요. 16.1빌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자, 이것도 이번 분기 실적은 안 좋네요. 자, 아까 말했듯이 이번 한 분기의 실적 스냅샷입니다. 이 시간에 모든 스냅샷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우연히 안 좋은 분기가 걸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죠. 기술적인 모습으로 우상했는지 아니면은 분기 전 분기나 다음 분기 걸 확인해 보던가. 자, 순이익은 프로핏은 2.46빌리언입니다. GAAP는 미국 회계 기준이 GAAP예요. 별다른 게 아니고. 자, 마이너스 12% 났고요. 실적이 좋지 않았네요. 자,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 순이익을 주수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이죠. 주당 순이익. 마이너스 7% 나서 5.06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넌 GGP. 딜루이트랑 넌 GAPB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조정해줬다는 거, 조정. 일회성 비용 같은 걸 빼줬다는 거죠. 정말로 순수하게 벌어들인 진퉁이 뭐냐, 그거예요. 조금 더 올라갔죠? 5.17달러. 그래서 마이너스 6% 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매출, 순이익, 그리고 조정해줘도 다 마이너스가 났네요, 일단. 여기 매출 비중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뭔가요? 에너지 앤 트랜스포테이션이 41%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인더스트리스 여기가 36.2% 정도. 이 두 개를 합치니까 거의 80%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건설 현장과 에너지 그리고 이동수단 이쪽을 지금 많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지역별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캐터필러의 의견은 일단 홀드네요. 자, 5바이 5홀드 3셀. 이거는 지금 셀 의견도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드 의견이 나왔고요. 바이는 아닙니다. 바이 미치죠. 중립이란 뜻이죠. 자, 381.64. 자, 근데 목표가 컨센서스는 또 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목표가 컨센서스가 381.64인데 이미 도달이 돼버려가지고 오히려 주가가 여기서 2.89가 빠져야 평균 목표 주가는 이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넘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자, 차트를 보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캐터필러의 차트입니다. 자, 일봉에서는 뭐 이거를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통 터널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터널 안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이죠. 근데 뭐 이걸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런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미국 주식의 특성상 일봉으로 이걸 굳이 파헤쳐가지고 자, 우리나라는 그런 거 많잖아요. 자, 여기 채널 상단에서 팔고 채널 하단에서 다시 사야지. 채널 상단에서 다시 팔고 채널 하단에서 다시 사야지. 피곤한 일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아이들하고 놀아주세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도 그냥 느낌만 느끼시면 된다고 했죠. 자, 느낌만 느끼세요. 어때요? 느낌이? 뭔가 뻥 뚫렸죠? 전에 그 느낌을 느끼라는 게 전에 있던 어떤 산들을 다 넘어선 느낌은 나죠? 그쵸? 그 느낌만 있으면 돼요. 누가 막 나 기술적 분석 차트가 뭐 어쩌고 현학적인 용어 내뱉고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캐터필러 역사적 신고가. 이것도. 그쵸? 이것도 느낌이 어때요? 파도라고 생각해요. 파도. 너울 되면서 뭔가 출렁이는 파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뭐가 용솟음듯이 뿍 솟아오르는 것 같죠? 그쵸?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0이랑 200선인데 여기 보시면은 2020년 이런 때 보죠. 2020년 코로나 때 이런 거는 천재지변이잖아요. 천재지변 때도 지금 정확히 보시면 여기 200일선 안 깼습니다. 200개월 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2023년도에 한번 빠졌을 때 50개월 선이죠. 그리고 지금 20개월 선 타워하고 있죠. 이렇게 정직하게 지키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 자, 트럼프 2.0 시대 2025 미국 주식 탑픽 3선.
신일섭 대표. 자, 오늘 준비한 강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처음부터 그리고 중간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탑픽 3선이란 게 뭐 물론 이걸 참조해도 좋지만 아까 흐름이나 제가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얘기 드렸어요. 생활 속의 얘기라던가. 그러니까 제가 목표하고 하는 바는 그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항상 투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뭐를 뽑아내기는 것을 브레인스토밍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기에 나왔던 뭐 어려운 용어, 영어가 나온다?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 탑픽 3선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의 트럼프 2.0 시대 탑픽 3선을 스스로 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이데일리 주식스쿨 신일섭 대표의 주식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